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주요 거리와 시장 등에서 유세 경쟁을 벌였습니다. 앞으로 13일 동안 유권자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유세가 집중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군산과 김제, 보안 등 3개 시군이 10년 가까이 끌어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5 방조제 관할권을 보안과 김제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군산시가 청구한 헌법 소원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현재의 이번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도로와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창업 희망 키움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6년간 102명이 창업에 도전해 이 중 74%가 3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상표 출원은 13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가운데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주요 사거리에서 출근길 유세 경쟁을 벌였고 유권자의 선택을 호소했는데요. 앞으로 13일간에 걸쳐 유권자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유세가 집중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요 사거리를 점령한 선거운동원과 유세 차량.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이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선 겁니다. 우리 익산목을 챙기고 전북목을 챙기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 더 열심히 찾아뵙고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에서 아침 출근길 유세는 경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후보들은 유권자를 향해 쉼없이 손을 흔들며 자신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우리 익산을 바로 세울 수 있다 하는 확실한 생각들을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꼭 투표에 참여해서 심판해달라 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겠습니다. 군산도 상황은 마찬가지.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해지자 아침 일찍부터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수성동 일대를 중심으로 출근길 지지 호소와 거리 유세가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수정당 후보들도 유권자를 직접 만나 선택을 호소하는 등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거리 유세를 통해 자신의 공약을 적극 알리는 등 선거운동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지역에서 민주당 장기 독점 익산 정치로는 더 이상 익산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선택, 확실한 전건의로 바꿔주십시오. 김민서, 문용회, 오지성 등 국민의힘 후보들은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을 직접 만나는 등 나름대로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하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또 뒤늦게 익산 총선에 뛰어든 새로운 미래 신재용 후보는 29일 출정식을 갖고 거리 유세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자신에게 한 표를 달라며 공식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총선 후보들. 앞으로 13일간 익산과 군산의 주요 사거리를 포함한 시내 곳곳은 유권자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유세가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군산 일반산업단지에 2차 전지 소재 음극재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넥세온 코리아는 오늘 군산 일반산업단지에서 실리콘 음극재 생산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넥세온은 기존 전기차 배터리보다 최대 50%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2세대 음극재 NPSP를 생산합니다. 앞서 넥세온은 OCI와 내년부터 5년 동안 실리콘 음극재용 핵심 소재 공급 계약을 맺고 파나소닉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익산시가 스마트 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오는 2027년까지 탄소 중립 기반 환경, 디지털 핵심 산업 구축 등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해 권역에 맞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관영 지사의 올해 재산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3월 신고한 28억 원보다 2억 7천만 원이 줄어든 25억 3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예금액은 증가했지만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서 전체 재산이 감소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5천여만 원, 정원율 익산시장은 4억 9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 562건을 발굴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사용 후 2차 전지센터 구축과 새만금 수변도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으로 전체 사업비는 7,200억 원 규모입니다. 전북자치도는 1차로 발굴된 이번 사업 가운데 100대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을 선정해 국가 예산 확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도내 인구 자연 감소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자연 감소 규모는 973명으로 1년 전 909명보다 7%가 많아졌습니다. 자연 감소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출생아 수는 618명으로 1년 전 690명과 비교해 10% 이상 줄었습니다. 세계 시군이 뒤엉켜 10년 가까이 끌어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3년 전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법률 위법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군산시가 청구한 헌법 소원을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앞으로 매립될 땅에 대한 영역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과 부안을 잇는 새만금 방조제. 지난 2010년 33.9km가 완공된 이후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군산과 김제, 부안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로 나눈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에 있어 절차만 있고 기준이 없는 지방자치법 때문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자치권을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3년 만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바다를 메워 새로 생긴 땅은 균형개발 등을 고려해 행정구역을 정해야 하고 지방자치권 침해나 법률 위법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새만금 1, 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다툼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 관할권이 심의 중에 있고 수변도시와 남북도로 등 앞으로 매립될 땅의 행정구역을 놓고도 분쟁이 예고되는 상황. 이런 실정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은 이번 결정이 어디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종지부를 찍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하지만 새만금을 둘러싼 영역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중국의 초중등 학생단 5,000명이 여름방학에 전북을 찾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중국 초중등 학생단 5,000명이 오는 7월과 8월 석도 회리를 탑승해 전북을 찾습니다. 도는 올해 중국 여행사, 교류단체와 협력해 개별 여행객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28만 명으로 국내 방한 관광객 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시가 봄철 여행 상품 3가지를 운영합니다. 시는 고백 익산 여행과 동행 백반 여행에 이어 아름다움 웰니스 여행을 출시했습니다. 웰니스 여행은 오는 4월부터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한방체험과 지역 명소를 둘러보게 됩니다. 이달부터 운영 중인 고백 익산 여행과 동행 백반 여행은 5차례에 걸쳐 88명이 참가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에 군산 청년단체 4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청년단체 4개 팀이 지역문화 상생 프로젝트와 비전 콘서트, 청년 정주도시 조성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제시해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청년 정책들은
최대 5천만 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관련 기관을 확대합니다.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 상담기관을 21곳에서 23곳, 가해 학생 특별교육기관을 6곳에서 21곳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을 중심으로 전문 상담기관도 만들 예정입니다.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오늘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지휘법 개정으로 기존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최대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 보호와 침해자 조치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창업 희망 키움 사업을 시행한 지 6년이 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사업에 참여한 창업가들은 모두 102명인데요. 이 가운데 3년 이상 활동을 이어온 1기에서 3기의 창업 유지율이 평균 7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가들은 초기 투자금과 활동 경비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군산시에서 도서문화 공간을 창업한 권세나 씨. 지난 2022년 군산 창업 희망 키움 4기로 선발돼 2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산 창업 희망 키움 사업에 참여한 창업가는 모두 102명. 이 가운데 16곳만 폐업했습니다. 1년 이상 사업을 해온 곳은 86곳, 2년 이상은 60곳, 3년 이상은 49곳입니다. 또한 상표 출원 건수는 138건입니다. 1에서 6기까지는 102명의 창업가가 모집이 되었고요. 8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138건의 특허가 출원이 되었습니다. 창업 분야도 다양합니다. 제조업 53곳,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17곳,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3곳 등입니다. 시는 아이템 차별성, 매출 전략,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창업자들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창업자들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초기 투자금 500만 원과 창업 활동 경비 월 100만 원 등 모두 2,900만 원입니다. 창업자들은 지원비가 사업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독립출판학교나 그리고 독립출판 북페어 색다른 북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시는 올해도 창업 희망 키움 사업 7기 지원자 43명 가운데 11명을 선발했습니다. 시는 창업가들에게 청년들 프로그램과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창업 인재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 어청도 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 A씨가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1부는 경제수역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약 10톤의 수산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연안여객선 6척에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여객선 이용객들의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과 부안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산 연안여객선은 4항로에 4척, 부안 연안여객선은 1항로에 2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식용업소의 운영 신고와 종식 이행 계획서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게를 원료로 식품을 조리하거나 가공해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업소나 게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운영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며 개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 접수는 8월 5일까지입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업소는 전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달 도내 수출과 수입이 1년 전보다 10%가 넘게 줄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액은 5억 7,4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4% 감소했습니다. 수입도 3억 9,900만 달러로 12.9%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전체 수출액은 4.8%가 증가한 반면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전주천과 삼천 하도정비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천의 모든 공사와 유지 관리는 하천 기본계획을 따라야 하지만 전주시는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하천구역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하도 정비 사업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유지관리 공사라며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신한 전철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주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철을 살해하고 전처의 남자친구인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뒤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1시간여 만에 붙잡혔으며 체포 과정에서 자해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의 태아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 지역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8일 새벽 4시 20분쯤 전주시 남노송동의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0대 남성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서 추산 9,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시가 귀금속 보석 우수 제조업체 발굴에 나섭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상시 종사자 2명 이상 귀금속 보석 제조업체의 신청을 받아 우수 제조업체 한 곳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수여되고 4년간 시제품 개발비와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받습니다. 익산시와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익산 고대문화연구 50년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익산 지역 고대문화, 그 빛나는 시간을 찾아내다라는 주제로 KTX 익산역 서부통로 전시장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열립니다. 전시회에서는 시의 중요 문화재 발굴 내용과 문화유산 변화상을 사진 30여 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단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재개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운행이 중단됐다가 조례 개정으로 다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셔틀버스는 45인승과 25인승 2대가 시내권과 대야 국민체육센터를 왕복 운행될 예정입니다. 익산 장애인 복지시설 3곳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동그라미 은혜의 집과 희망의 집이 평가지표 전 항목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시설 운영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이같이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로 동그라미 은혜의 집과 희망의 집은 3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고 종합복지관은 3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저소득 가구의 건강과 쾌적한 잠자리를 위해 매트리스 케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매트리스 케어 사업은 소룡동에서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트리스 케어를 통한 초미세먼지, 진먼지 진드기로 인한 피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저소득 100가구를 대상으로 케어 전문가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매트리스 청소를 진행하고 일부 노후된 매트리스는 새 매트리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0도에서 1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리겠고 최고 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